식량 문제와 해결이에요. 네. 자, 식량 문제와 해결. 자, 문제가 왜 생겼을까? 자, 식량 문제가 왜 생겼겠어? 쉽게 생각해, 쉽게. 인구가 농사, 증가해서 사용량이 급증한 거지. 네, 맞죠. 인구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천연 비료로, 네, 자, 천연 비료 사용으로, 자, 생산량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었단 뜻이지. 그런데, 자, 화학이 이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네, 자, 어떻게 해결했는지 봐봐. 비료에 3요소가 밝혀졌어요. 자, 3요소가 밝혀짐. 자, 비료의 3요소는 NPK예요. 질소, 인, 칼륨. 자, 비료의 3요소라는 건 뭐냐면 땅속에서 저 질소, 인, 칼륨은 결핍되기 쉽다는 얘기야. 네, 그래. 이거를 3요소가 밝혀지면서 이제 보슈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을 해요. 네, 자, 암모니아를 합성했는데, 자, N2H2가 반응해서 NH3를 만드는 반응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공기 중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킨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있지, 이게 네, 비료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천연 비료가 아니라 이제는 합성 비료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비료공업의 원료가 되니까 생산량이 식량 증대에 기여를 했겠지. 네, 그래. 그러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그 네, 다음에 살충제하고 제초제가 개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비닐이 등장했어. 네, 자, 비닐 등장은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 계절에 관계없이 재배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요게 식량 문제가 발생한 걸 화학이 해결한 거야. 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또 있니? 의료요. 의료 문제와 해결을 돕더라. 자,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도 왜 생겨? 인류가 급증해서?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왜? 인류가 급증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급증하죠. 네, 사용량이 급증했어요. 그 다음에 있지. 자, 천연섬유라고 하는 거는 마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연섬유거든. 네, 이거는 대량 생산이 힘들고, 자,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쉽게 달아요. 음, 자, 쉽게 달고, 그 다음에 얘네는 흡수성이 되게 좋아. 자, 그런데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사용량은 급증하는데. 그러면 또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해결. 자, 최초에
합성 섬유가 개발이 돼요. 합성 섬유 뭐지? 최초의 합성 섬유가 나일론. 자,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 얘네는 질기고 흡수성이 나빠. 네.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이 합성 섬유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아크릴로, 니트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건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자, 이런 것들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돼.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자, 합성 염료가 개발이 돼요. 자, 합성 염료가 개발되면서 어떠니? 다양한 색이죠? 네. 다양한. 자, 다양한 색의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화학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 최초의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의료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거, 의식 했어, 의식. 주. 주거 문제죠. 네. 자, 주거 문제 해결은, 자, 문제는 또 왜 생겼을까? 인류강 급증에서, 그래, 인, 인구가 늘어나면 집의 사용량도 늘어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단순이야. 자, 건축 재료로 뭐를 썼니? 그 당시에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지푸라기, 집 등등을 썼겠지. 자, 얘네는 대형 건물을 건축하는데 알맞을까? 대형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 안 그래? 죄송해요. 괜찮아. 자, 뭐 잘못 눌러서 나간 거야? 아니요, 그냥 나가줬어요. 그냥 나가 튕겼지. 아까 얘기하는데 멈춘 것 네. 같더라. 자, 문제 봐봐. 사용량 네. 급증이고 건축 재료가 단순해서 흙이나 돌이나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 네. 근데 얘네는 대형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지. 응, 응. 근데 그쵸. 해결을 한 게 뭘로 해결했냐면 자, 철의 재련을 통해서 음, 자, 철이 재련됐으니까 어떠니? 건축물에 이용할 수 있지. 네. 자, 이렇게 철이 되면서 어때? 자, 대형 건축물이 가능해지죠. 음,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또 건축 재료가 발달을 하는데 네. 자, 석회석을 가열을 하잖아. 생석회로 만들어. 네. 자, 여기에 점토 등을 섞잖아. 네. 섞으면 뭐가 될까? 시멘트. 이게 시멘트가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개발이 되는 거야. 자, 석회석을 자, 화학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돼요. 석회석이 CaCO3인데 이걸 네. 가열하면 CaO가 되고 CO2가 발생하면서 이게 생석회거든. 네. 자, 여기에다가 점토 등을 섞으면은 이게 네. 시멘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시멘트에 자갈, 모래 등을 섞은 걸 뭐라고 하죠? 음,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예요. 자, 이 콘크리트의 특징은 네. 압축에는 강해. 음, 당기는 힘에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철근 등을 엮어 만든 게 뭐라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더하기 철근을 넣으면은 이걸 철근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대형 아파트들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거든. 그리고 또 단열재가 개발이 되죠. 네. 그래서 보온을 할 수 있잖아. 보온. 네. 그 다음에 유리가 개발이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재련이 돼. 네. 그래서 유리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문을 만들지 않아도 창문을 통해서 안과 밖을 볼 수 있고, 네. 알루미늄이 재련되면서 창틀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주거 문제 해결을 하는 화학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강 문제와 해결이에요. 네. 자, 최초에 이거 외워야 돼. 합성의약품이 있어. 네.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이에요. 네. 그러면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네. 추출한 자, 살리실산이 있어요. 네. 아세트산과 반응을 시켜. 그러니까 이거 반응식을 쓰면은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 아스피린을 만든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최초의 항생제가 나와요. 음, 페니실린이죠. 네. 자, 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게 바로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야. 음, 자, 요게 화학이 생활에 여러 가지 기여한 업적들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면 되겠지. 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써준 대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네. 외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 보자. 여기에서는 자, 급한 대로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얘기할게. 네. 자, 탄수화물의 유용성.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려 있어요. 네. 자, 얘는 C와
H, O, N, S, P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첫 번째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나오죠? 네. 자,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봐 여기에서. 자, 우리 생물에도 탄소화물이 들어가 있어. 탄단지라고 하지. 네. 탄수화물, 단백질, 몸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음식에도 있죠? 네. 음식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똑같이 있어. 자, 세 네. 번째. 우리 의약품들 있지? 네. 모두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에, 음, 자, 합성 섬유 있죠? 네. 얘네들도 모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음, 그 밖에 걸로 보면은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등등등 음, 이런 것들이 네. 전부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음, 생활하는 주변에는 탄수화물이 어마어마하게 종류도 많고 다양해. 네. 자, 그리고 두 네. 번째 탄소화물의 단위체는 자, 원유를 분리하여 얻어내요. 음,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네.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탄수화물은. 음, 그런데 네. 자, 탄수화물이 왜 이처럼 다양한 까닭이 뭐냐라고 해서 6페이지 나오죠. 네. 탄소화물이 다양한 이유가 뭐냐? 자, 탄소화물이 다양한 이유에는 자, 첫 번째, 탄소는 몇 조 원소야? 4족. 14족. 14조 원소로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원자과 전자 4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의 탄소는 다른 원자 4개와 단일 결합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탄소는 다른 원소와 이중, 음, 삼중 결합도 가능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있지. 네. 탄소 간의 결합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 사슬형, 가지 달린 사슬형, 자, 이런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 그 다음에 고리형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더라. 거기에 그림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다양하더라.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여기에서는 달달달 외워야 할 거는 별로 없지. 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요것들이 중요해. 그 밑에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오지? 네. 자, 여기에서 외워야 할 거 몇 가지. 자, 첫 번째, 탄화수소.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있지. C와 H로만 구성된 것을 탄화수소라 불러요. 일반적으로 C가 N개면의 H는 2N 플러스 2, C가 N개면의 H는 2N, C가 N개면의 H는 2N 마이너스 2가 가능하거든. 네. 자, 이 정도를 탄화수소라고 할 때 얘네는
자,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유의 주성분이고, 자, 탄화수소는 원유의 주성분이야. 그 다음에, 자, 완전 연소 시 뭐가 공통으로 나와요? 뭐지? CO2와 H2가 공통이야. 음,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뭔지 몰라도 태웠다 해봐. CO2가 나오면 이 물음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니? H2O. 아니지, 아니, 뭘 갑자기 H2가. 뭔지 아니, 몰라도 O2 태웠더니 CO2가 나왔다니까? 시, 그래, C가 탄소가 써야지. 있어야, 네. 근데 또 뭔지 몰라도 태웠더니 H2가 나왔다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수소. 그래. 그렇게 되잖아. 근데 봐봐. 뭔지 몰라도 태웠더니 CO2하고 H2가 나오면 요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수소. 그래. 그러니까 C하고 H를 포함하면 무조건 태우면 뭐가 나온다고? CO2랑 H2O. 그래. 그게 공통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자, 연소시 많은 열을 발생을 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연소 반응식 잘 봐. 거기에 보면은 C가 M개, H가 N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태우잖아. 네. 이거 태우는 연소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태울 때. 자, 앞에 C가 몇 개 있어? M개. 그러면 CO2는 몇 개 나와야 돼? M개. 그래, M개 나와야지. 네. 자, H가 N개가 있어. 물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N개. 어? 아니, 2분의 N개. 그렇지, 2분의 N개지. 네. 그러면 O2는 몇 개 필요할까? 여기는 M에다가 4분의 N개의 O2가 필요해. 음, 이게 일반적인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이야. 네. 자, 그 다음에 CH4의 특징이 나오죠? 네. 자, CH4는 C에 이렇게 H가 4개가 결합해 있는 형태로 쓰거든. 네. 자, 요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연가스에 주로 얻어지는 무색 무취의 천연가스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무색이고 무취, 냄새가 없어.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기체. 우리가 쓰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야. 네. 그리고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물에 거의 안 녹아. 자, 물에 녹지 않고, 자, 우리가 연소시, 여기도 연소시 많은 열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굉장히 잘 나온다. CH4, O2가 CO2, EH2O 이런 반응이 나와. 음, 자, 그리고 가정용 연료. 연료는 뭐라고 해요? LNG죠. 네. 그 다음에 압축 천연가스라고 하거든. 네. 압축 천연가스 이걸 뭐라고 하죠? CNG. CNG 성분이죠. 알겠니? 네. 가정용 연료는 우리가 그
액화천연가스라고 불러, LNG. 네, 자, 이게 우리가 탄화수소의 첫 번째 외워야 할 거야. 요 중에 메테인은 특히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알코올이 나와. 네, 자, 알코올은 탄화수소에서 H 대신 OH가 하나가 결합한 거야. 네, 그래서 CH3OH는 메탄올, C2H5 다음에 OH는 에탄올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얘네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자, 알코올 특유의 술 냄새가 나죠? 자, 그 네, 다음에 얘네도 연소시 뭐가 나오겠니? 여, 저기 H2랑 CO, C하고 뭐가 있어? C하고. H, 그러면 연소하면 뭐하고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랑 물. 이산화탄소랑 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 에탄올 구조와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에탄올 C2H5OH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얘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진 게 에탄올이야. 네, 자, 에탄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거기 잘 보자. 자, 거기에 선생님이 오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 자,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다 그러는데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들어요. 네, 우리가 술을 집에서 술을 빚는다 그러잖아. 네, C 6개, H 12개, O 6개. 요게 C2H5OH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알코올이 발효되면서 포도당이 발효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음, 자, 그리고 얘네는 실온에서 액체. 다른 거는 외우지 마. 자, 실온에서 액체이고 휘발성이 크고 네, 잘 날아간다는 얘기야. 물에 잘 녹아요. 음, 자, 에탄올이야. 그 다음에 네, 자, 얘네 알코올의 특징은 물과 기름에도 섞여요. 네, 물과 기름에도 섞이고 그 다음에 자,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단백질 응고시킨다 나와 있니? 네,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손소독제 많이 사용했지? 네, 그게 술 냄새 나죠? 그게 에탄올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네, 술의 성분. 그 다음에 또 소독용 알코올. 등에 이용하는 거야.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에탄올은.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또 나온 거 뭐야? 요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아세트산 나오죠? 네, 카복시산이야. 음, 자, 카복시산도 똑같이 자, 탄화수소에서
H 한 개 대신 COOH가 결합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CH3 COOH 이게 아세트산이야. 네. 자, 그리고 카복시산은 있지. 얘네는 물에 녹아 약한 산성을 떼요. 자, 카복시산은 모두 물에 녹아 산성을 띈다는 거 알아야 돼.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아세트산의 특징만 알아보자. 네. 자, 얘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네. 자, 요게 아세트산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자, 에탄올을 발효시켜 만든다. 요거 알아둬야 돼. 음, 자, 에탄올을 발효시켜 만든다.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되는데 에탄올을 발효시키면은 카복시산이 된다. 그리고 이 식초 냄새 나죠? 네.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 그 다음에 자, 신맛이 나고 그 다음에 3에서 4% 용액을 뭐라고 하죠? 또, 식초라고 한다. 알겠니? 네. 얘네들도 실온에서 액체야. 자, 실온에서 액체. 어느 점이 17도예요. 그래서 빈초산이라고도 불러. 자, 빈초산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역시 음료, 의약품 아까 우리가 살리시산에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아스피린을 만든다 그랬죠? 네. 여러 가지 염료 등에 이용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 음,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탄화수소에서는 메테인, 알코올, 카복시산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뭐가 나오니 이제 그 밖에 탄소화물에 포말데하이드 나오죠? 네. 요거는 3단원에서 굉장히 구조로 잘 나온다. 음, 포말데하이드. 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긴 게 포말데하이드예요. 네.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야. 그리고 유기용매로 사용된다. 이 정도? 접착제 이용하고 막 그러거든. 네. 요 정도만 알아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세톤. 아세톤 들어봤지? 네. 예서는 매니큐어 칠해봤냐? 그럼요. 요게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야. 네. 자, 얘는 휘발성이 강하고 물과 잘 섞여요. 네. 자, 위에 것도 물과 잘 섞여요. 유기용매로 사용되고 얘도 물과 잘 섞여. 음, 그 다음에 얘는 유기용매로 사용된다. 음, 거기에 보면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 정도 알아두면 돼. 이게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써요.
자, 외워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자, 예서야 11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네. 시간이 많으면은, 뭐, 분자, 원자, 뭐, 화합물, 뭐, 다 따져줄 텐데, 그거는 그냥, 요즘에는 크게 시험 문제 중에서는 중요하게 안 나오니까. 네. 자, 이제 뭘로 갈 거냐면, 화학 식량으로, 양을 따지는 방법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예서가 이 1단원에서 화학 식량을 제대로 처음부터 개념을 못 잡으면 문제 푸는 네. 데 애로사항이 많죠. 네. 자, 이제 화학 식량을 배울 거예요. 자, 잘 봐. 첫 번째, 원자량. 자, 원자량은 뭐가 원자량이냐면, 자, 탄소 질량수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의 비라고 불러. 모든 책에서는 원자량의 개념을 저렇게 주고 있거든. 네. 근데 자, 여기에는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네. 자, 단위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래, 단위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량을, 자, 탄소를 10으로 하자, 이런 얘기야. 탄소는 10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해놓고 다른 원자량을 정하자,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런데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원자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봐봐. 이 반응식을 보자. 이런 반응을 만들었다고 해봐. 여기에는 탄소 원자는 몇 개니? 하나. 수소 원자는? 네 개. 그렇지. 자, 그랬더니 메테인을 만들었는데 잘 봐. 무조건 얘 12g하고 반응을 시킬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가 16g이 나왔대. 무슨 네. 법칙을 이용하면 될까? 질량 보존. 그렇지. 수소 4개는 그럼 몇 g에 해당돼야 돼? 4g. 근데 실제로는 수소 4개가 4g이란 뜻은 아니야. 네. 자, 탄소 하나는 12g에 해당되고 수소 4개는 4g에 해당된다는 뜻이야. 해당된다. 음. 그러면 자, 어떤 걸 구하는지 봐. 탄소분의 수소를 구할 거예요. 탄소 하나는 12g에 해당됐니? 네. 수소 하나는? 1g. 그러면 자, 비율이니까 그람 없어지지. 네. 그러면 12분의 1에 해당되지. 네. 자, 잘 들어. 12분의 1을 H의 원자량 1로 하자. 이게 약속이야. 음. 그러니까 탄소의 질량의 12분의 1짜리는 무조건 수소의 원자량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져. 자, 음. 그럼 자, 잘 봐. 질량 B 12분의 1을 1로 하려면 몇 배를 곱해야 1이 나오지? 12배. 그렇지. 12배를 곱해야 되지. 네. 그러면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야. 탄소와의 질량 비의 12배 값이 원자량이야. 음. 알겠니? 네. 자, 그러면 O의 원자량도 구해보자. 똑같이 이런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얘 무조건 12g을 반응시켰어. 네. 그랬더니 얘가 44g이 나왔어. 네. 그러면 O 두 개는 몇 g이어야 돼? 32. 그래, 32g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C분의 5를 구할 거야. C 하나는 12g에 해당하니? 네. O 하나는? 16g. 봐봐. 그러면 얘는 12분의 16이지? 네. 자, 이거에 몇 배 값을 원자량으로 하자고? 12배. 12배 곱하면은 5의 원자량 몇이 되는 거야? 16. 그렇지. 5의 원자량 16으로 하자. 이게 약속이에요. 음. 지금 우리가 원자량을 정한 게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음, 실제로 원자량은 그 질량비의 12배 값을 곱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 그 밑에 얘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 두 개를 풀어줄 테니까 봐봐. 자, C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네, 자, 어떤 X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네, X 원자량은 얼마일까? 이, 어? 이, 봐봐, 얘서 금방 지금 선생님하고 했는데 2라고 대답해. 그 비율의 몇 배값? 아, 12, 12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량 몇이 돼야 돼? 그러면 12, 아니지. 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12 하니까, 그거를 저걸로 나누는 건가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바보. C분의 X를 먼저 구해. C분의 X. 24분의 x, 거기에 12배. 거기에 12배. 그러면 네, 몇이야? 24. 그래, 24가 답이잖아. 음, 자, 풀이 봐봐, 풀이. 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12로 정했잖아. 네,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얼마가 될까? 자, x 구하는 식을 써줄 테니까 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그램 없어지고 12배 곱하니까 24. 이게 원자량. 음, 자, 지금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네,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네, 탄소와의 질량 B의 몇 배를 곱한가? 12배. 그래, 12배를 곱한 값이 지금 현재 쓰는 원자량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밑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원소, 원자 한 개 질량 그래 놓고 A, B, C. 자, 여기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1.0 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그 다음에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요 문제 하나 있지? 네, 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네, 원자량이 5일 때 A와 C 원자량은 얼마다? 자, 여기에서는 B가 기준이라 그랬지? 네, B가 원자량이 5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B와 다른 원자의 질량 B에 몇 배를 곱하면 될까? 5배. 그렇지. 5배 곱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A 원자량은 자, B분의 A 곱하기 5 이렇게 돼야지. 네, 그러면 얼마가 돼, 원자량? 1. 그렇죠. 1이잖아, 1. 그 다음에 C 원자량은 똑같아. B분의 C에다가 곱하기 5배 하면 얼마? 25. 그렇죠. 이게 원자량을 정하는 방법이야. 음,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탄소를 12로 정해서 원자량을 정한 것 뿐이지. 네, 이해됐어? 네, 자, 이게 원자량 개념이에요. 원자량 이해 안 된 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죠? 네. 자, 이 평균 원자량은 2단원에서 무조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꼭 기억해도. 네. 자, 평균 원자량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동위 원소 존재할 때 사용하죠? 네. 동위 원소가 뭐야?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맞아요. 정확한 개념이야. 자,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이 다른 원소죠? 네. 맞아요.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 원소라 불러. 여기도 단위가 없어. 네. 자, 단위 없는 것에 단위 쓰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죠? 네. 무조건 틀려요. 자,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 자, 자연계 총 존재비는 항상 몇 퍼센트일까? 총이 몇 퍼센트야? 100. 100% 맞아요. 100%야. 그리고 시그마는 총합이야. 자, 네.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한 것의 총합이에요. 음, 그러면 요거만 딸랑해 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밑에 예를 기본 예를 두 가지를 들어놨거든. 네. 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가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예야. 그래서 이걸 예로 들거든.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존재 시, 자, 존재 시 CL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구하는 방법 알 수 있어? 어, 자, 그런데 완전히 그 밑에, 자, 그 밑에 또 다른 예가 있죠? 그럼, 자, 거기 봐봐. 위 문제는 다른 유형의 같은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거기에 그래프 하나, 요걸 그려놔야 돼. 다른 유형.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에, 자, X축은 원자량, Y축은 존재비 해놓고, 자, 거기다 이 그래프 하나 그리세요. 네. 자, 요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음, 자, 네. 그럼 봐봐. 풀이해 볼게. 자, 평균 원자량은 첫 번째 문제. 총 자연계 총 존재비 몇 퍼센트야? 100. 75하고 25%니까 더하면 100%지. 네. 그럼 35짜리는 몇 퍼센트 존재해? 75. 그리고 37짜리는? 25. 이거 다 곱해서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은 35.5 나와. 네. 그래서 염솔은 35.5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밑에 문제 봐봐. 자, 그 밑에 문제는 총 존재비가 얼마니? 음, 그 밑- 그 밑에 문제요? 저 그래프. 아, 아. 총 그래프가 존재 총 존재비 4. 몇? 그렇지, 4야, 4. 그러면 35의 존재비는? 35의 존재비 3. 그 다음에 아니, 4. 37의 존재비는? 1. 그래, 위에 식을 분모 분자 25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 답은 음, 음, 똑같아요. 네.
그래. 이 문제는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야. 자, 네. 예서야. 네. 2단원에 가서는 평균 원자량으로 문제 푸는 유형을 자세히 할 거야. 평균 원자량의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자량 나오죠? 네. 자, 분자량은 분자에 포함된 원자량 총합이에요. 근데 예서는 분자는 뭐를 분자라고 하는지 알아? 네. 그 원자를 결합한 거? 자, 꼭 알고 있어. 금속이 네. 들어가면 안 돼.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돼 있어야 돼. 음, 꼭 알고 있자. 네. NaCl은 그럼 분자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Na가 금속이니까. 네. 그래,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분자가 네. 아닌 것에 분자라는 말을 쓰거나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단위가 없죠. 음, 자, 단위 없는 것에 단위 쓰면은 틀린다 그랬다. 네. 자, H2의 분자량 그래서 얼마야? 2, 2. 자, CH4의 분자량은 16, 16. 그렇지. NH3는 17. H2는 8, 그 다음에 CO2는 44, 포도당은 180. 네, 180. 이런 게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화학식량은 있지? 우리가 네. 여기까지 다 배운 모두를 화학식량이라고 불러. 가장 넓은 개념. 음, 그리고 분자가 아닌 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음, 아니어도 사용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NaCl의 분자량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리죠? 근데 네. NaCl의 화학식량 하면 맞아요. 음, 화학식량은 58.5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23짜리고 얘가 35.5거든. 음, 그래서 이럴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평균 원자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모두를 다 쓸 수 있는 게 화학식량이야. 음, 됐니?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 그치? 네. 네. 그래. 어려운 거 없어. 지금 개념만 잘 배우면 되잖아. 이제 뭘로 들어갈 거야? 네. 올해서 어려워, 쉬워? 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 개념이야, 원래는. 자, 잘 봐. 여기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 자, 네. 이제부터 우리가 몰이라는 걸 배울 거야. 몰이라는 것은 있지? 모든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을 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몰이라는 게 왜 나왔냐? 이게 중요해. 왜 나왔냐? 우리 화학식량의 단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죠. 그러면 단위가 없는 거 실제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양적 개념으로? 단위가 없는데 아니요. 어떻게 사용해? 근데 이 몰이라는 게 왜 도입이 됐냐면 이것 때문에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음, 자,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양적인 개념이 뭐냐? 잘 봐. 이게 중요해요. 1몰의 질량이란
자, 일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예요. 네. 쉽게 외우잖아. 자, 다시 선생님이 묻는 대로 대답해 달라 그랬어요. 일몰의 질량은 뭐라고? 화학식량에다 그램 붙인 거. 그렇지.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 또는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 맞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예서한테 야, 예서야,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 너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 어? 분자량, 그럼 분자량은 질량에, 어떻게 구해? 라고 했어. 네, 그러면 질량, 그램 빼면 뭐에서 g을 뺄 거야? 질량에다. 어떤 일몰의 질량? 1몰. 그래,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다시 대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분자량, 원자량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야. 음, 알겠지? 네. 자, 다시 1몰의 질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럼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1몰의 질량에다가 그램을 빼면 돼요.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잘 봐. H1몰이란 뜻은 네. H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뜻이니? 네. H 원자 맞잖아. 네. 몇 g이야 그러면? 1g? 1g. 원자량이 1이니까 거기다 g을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H 원자 한 개 질량, H 한 개 질량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그렇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잘 알고 있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자, 아까 우리 원자량 구하는 방법은 산소와의 질량비에 몇 배를 곱하라 그랬지? 12배. 그래.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걸 가지고 H 원자량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H 원자 한 개 질량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면 되니? 네. 그래 놓고 그래 빼면 되잖아. 네. 그래, 이게 1몰이잖아. 이게 1몰. 네. 그러면 한 개 질량에다가 1몰을 곱하면 1몰계 질량에 그래 빼면 되지. 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음, 그래서 우리가 저 1몰이라는 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할 뿐이잖아. 네. 그래, 이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야. 자, 그럼 봐봐. CO2 1몰 하면은 CO2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란 뜻이니? 네. 실제 몇 네. g이야? 실제 44g. 그렇죠. 44g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CO2 분자 한 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44g.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CO2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분자량 분자 한 개 질량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몰 6.02 곱하기 그래, 12. 1몰 쉽게 우리 알고 있으니까 1몰 곱하면 돼요. 이런 뜻 아니야? 네. 맞지? 네. 자, 몰은 다 배운 거야. 그럼 예서야. 음, 되게 쉽잖아.
그러면 잘 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면, 자,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따라다닌다. 알겠니? 네,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조건 따라다녀. 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모든 기체는 같은 수, 이게 몰수야. 들어있다. 음, 자, 분자 한 개는 몇 몰이야? 분자 한 개는 몇 몰이냐고 물어봤어. 네, 몇 몰이야? 어, 아니, 그, 얘네들은 왜 이걸, 자, 분자 1,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몇 몰이야? 1몰. 1몰이야. 그러면 분자 한 개는 몇 몰이야? 1.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몰. 그래, 그거야. 되게 쉽잖아. 같은 네, 수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몰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만약에 두 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2몰. 세 개 들어있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같은 수 들어있다는 얘기는 몰수가 같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봐야 돼. 이게 0도씨 1기압 이 조건,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거든. 네, 0도씨 1기압에서만 22.4리터를 1몰 붓기라고 불러. 0도씨 1기압이란 말이 없으면은 22.4리터는 1기압 1몰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요 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있죠? 네,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표현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예서야, 네, 몰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 몰수 구하는 공식 세 가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화학이 네. 끝날 때까지. 몰수 구해봐. 구하는 공식이 뭐야? 분자량, 어, 분의 질량. 네, 그 분자량은 화학식량이죠? 네, 화학식량분의 질량 또 22.4리터? 1몰 부피 그게 분해 부피. 네 부피 또 아보가드로 수. 6점 아보가드로 네 분자 개수? 플러스 자이 공식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네. 그러면 여서야 질량은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에다가 몰수 곱하기 몰수, 화학식량 부피는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1몰 부피. 1몰 부피 분자수는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 몰수분의 질량. 네, 그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네. 자, 밀도는 뭐분의 뭐니?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자, 그럼 잘 봐. 부피는 뭐에 비례하지? 질량? 몰수에 아니네. 비례하지. 몰수. 몰수야. 그거 봐봐. 여기 부피해놓고도 몰수에 비례하지. 네.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죠. 네. 맞아요. 이거 밀도 나오는 문제는
이거 알아야 돼.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한다. 음, 됐니? 네, 자, 요 공식 없으면 요 공식도 하나 써놔야 되겠죠? 네, 자, 12페이지 맨 아래쪽까지 설명이 된 거야. 네, 됐어요. 응. 자,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수업은 13페이지까지만 할 거거든?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외울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야 돼. 제일 처음 부분,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빼버리면 안 돼. 그 부분에도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 나온다. 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봐.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을 우리가 이제 정할 건데, 자, 네, 화학 식량을 정하는 기준이 만약에 변하면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 네, 그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화학 식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보자. C12를 6.0으로 하여 원자량을 정할 때,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만약에 지금 현재는 C12자를 원자량 얼마로 정했죠? 12, 12로 정해서 정했잖아. 네, 근데 만약에 C12를 6으로 해서 정했다면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이 뭘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예를 들어주는 거 봐봐. 현재는 C12를 12로 정했죠? 네, 그러면 자, C1몰은 몇 g이야? 12g, 12g. 그러면 얘는 C 원자수는 몇 개를 의미해? 음, 6.9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지금 현재 쓰는 C1몰이죠? 네, C 한 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 그래. 자, 근데 만약에 C12를 6으로 정했다고, 그치? 네, 그러면 C1몰은 몇 g이야? 6g, 6g. 그러면 C 원자 몇 개를 의미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너 바보지. 야, 이만큼도 6g. 이만큼도 12g. 이게 말이 돼? 안 되네요. 안 되죠? 네, 그러면 네가 지금 뭐에서 틀렸어? 개수, 요 개수가 틀렸잖아. 이거 몇 개 해야 돼? 그러면 6g이 되려면. 어, 저거 위에 거에, 절반. 어, 그래, 위에 거의 절반. 절반, 얼마야?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 3.01 곱하기 10의 어, 23승. 이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C 한 개 질량은 얼마야? 어, 3.01 3.0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g. 자, 그러면 요 질량하고 요 질량은 똑같네? 네. 2로 나눈 거잖아, 분모분량. 네. 그런데, 이거 원자량이 변했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하는 값. 변하는 값은 원자량 변하지요? 네. 원자량이 변하면 분자량도 변하죠? 네. 화학식량도 변하겠지,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몰은 이게 1몰이지. 네, 여기서 1몰은 이게 1몰이죠. 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변하지. 네, 그러면 잘 봐. 아보가드로 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자, 기체 1몰의 질량, 부피, 분자수 다 변하죠. 네, 자, 왜냐면 1몰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근데 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 값은 원자,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안 변하지? 네, 봐봐, 이게 한 개의 실제 질량이잖아.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안 변하니까 두 개 질량도 안 변하지? 네, 세 개 질량도 안 변하죠? 네, 그러면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도 안 변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개수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1몰이라고 하면 변하지만. 음, 그러면 질량 부피가 안 변하니까 밀도도 안 변하겠지? 네, 이런 건 변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량이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니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실제 한계 질량은 변해서는 안 되잖아.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밑에 얘가 두 개가 나와 있어. 자, 표준 상태는 0도씨 일기압이에요. 네, CO2 5.6리터에 대하여 답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네. 자, 1번 문제가 뭔지 한번 보자. 거기 CO2 5.6리터의 몰수는 얼마냐? 몰수 얼마야? 22.4분의 6? 4분의 1몰이죠. 그치? 네, 5.6, 그 다음에 11.2 이런 숫자는 잘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CO2 5.6리터의 질량은 얼마? 자, 질량은 아까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자량이랑 몰수를 곱해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러면 분자량은 얼마야? 44, 그러면 얼마야? 그래, 11g. 이렇게 쓰잖아. 음,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CO2 5.6리터 속에 CO2 분자는 몇 몰이야? 4분의 1몰. 이거 분자는 4분의 1몰이에요. 이게 CO2 분자수지. 몰수를 네,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4분의 1몰 해도 되지. 네, 그 다음 네 번째. 자, CO2 5.6리터 속에 C원자 몰수는 4분의 1몰. 그렇죠. C원자 몰수는 4분의 1몰. 그러면 요 5.6리터 속에 C원자의 질량은 4분의 1 곱하기 12? 네, 3g. 1g. 그러면 다섯 번째. 자, CO2 속에 O 원자의 몰수는 2분의 1몰. 2분의 1몰. 그러면 O 원자의 질량은 2분의 1 곱하기 16. 16. 그러면 8g. 자, 8g, 3g 더하니까 11g. 음, 그게 딱 맞아야 돼. 그래,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봐도 얘서 뭐 몰수 계산하는 거 충분히 잘 돼 있네. 이제 계산하는 걸 정확하게 네. 알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네. 그치? 네. 자, 예서야 거기 빈자리 있지? 네. 밑에 빈자리에 선생님이 공식처럼 알아둬야 할 내용을 여기다가 몇 개 써줄 테니까. 아, 이거 일단은 끝나면 어차피 정리해 줄 거거든? 네. 그래도 미리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여기다 미리 써줄 테니까 봐봐. 네. 같은 온도, 압력에서 자 1g의 부피비, 1g의 몰수비, 1g 분자수비 이런 게 나오잖아?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수비는 분자량비. 음. 자, 또는 여기에 단위 질량당 요 1g을 단위 질량당이라고 붙여도 똑같아요. 네.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질량당 부피비, 단위 질량당 몰수비, 단위 질량당 분자수비. 네. 자,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분자량비. 역수가, 역수비가 분자량비. 음.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역수비가 분자량비고, 그 다음에, 자, 단위 부피당 질량비 또는 같은 부피당 질량비, 그 다음에 1리터의 질량비,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 자, 요게 모두 분자량비하고 같아요. 음.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온도 압력에서 밀도비는 질량비는 모두 분자량비다. 음. 자, 요걸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그 다음에 뭘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저거. 우선 여기서 저거 먼저 외우고 넘어가요. 네. 저게 문제에 딱 나오잖아. 그럼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분자량비구나. 또는 이건 바로 분자량비네. 알겠니? 네.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앞으로 풀 수 있어. 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 예서야. 네. 자, 오늘 배운 거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오늘 배운 내용 외워. 네. 나머지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네. 30분 동안 외워야 돼.